근데 난 여기만 오면 왜 코가 막히는 거야?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공기가 안 좋은 거 그런 것들 뭐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빨갛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런 데 특화된 회사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세먼지 얘기 매 편마다 했던 것 같아요. 한 100번은 한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도 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이 내기순환하면 큰일 난다. 요 유턴 표시 요 누르면 큰일 난다. 이거 이제 알고 계시고 다들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에 졸음운전하게 된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알게 되셔서 이제 외기유입으로 다 바꾸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이제 미세먼지에 아주 취약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에도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광고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지간한 광고는 또 저희가 다 못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제품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이 제품이 코발트 오라클이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진짜로 솔직히 진짜 왜 여기만 오면 코가 막히는 거야? 이산화탄소 1500. 야,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야.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우리 덕분에 떴다고 합니다. 요 센서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고 이게 충전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불편해요. 누가 집에서 이산화탄소 측정기로 우리 집에 혹시 이산화탄소가 지금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걸 요거 갖고 어떻게 보겠어. 아무도 안 봐. 저도 이게 몇 개 있는데도 집에서 안 봐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이 코발트 오라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어떤 제품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에요. 사실상 뭐 별다른 기능이 없어. 그냥 단순한 제품입니다. 봐, 이렇게 빨간불이 딱 켜지면 지금 창문 열란 얘기예요. 이 얼마나 단순해요. 그전까진 이런 제품밖에 없었어요. 이런 제품 그리고 또 요거보다 좀 더 크더라도 한 뭐 손바닥 크기 그리고 상시 연결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책상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밖에 없었다는 거. 벽걸이용으로 나온 게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30만원대로 벽걸이용 미세먼지랑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치는 처음입니다. 왜 이걸 안 만들었었지?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보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더 대단합니다. 이거 만든 주요 멤버가 4분인데 이 4분이 모두 박사예요. 그것도 카이스트 박사. 아니 진짜 아니 무슨 박사님들이 이런 걸 만들고 계셔. 이분들 거의 IQ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될까? IQ가 한 1000 정도 되는 분들이야. 4명이서 1000 정도 되는 분들 아닌가? 네, 일단 제품의 실용성은 둘째치고 디자인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제품이잖아요. 근데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디자인까지 한 제품이에요. 디자인에서 너무 심플하고 너무 대담하달까? 근데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다 보니까 이 심플함을 뭐라고 딱히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의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어째서? 어째서라는 생각이 드네. 네,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회사 대표님께 한번 전화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많은 정보를 저희가 표시하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이 패브릭 소재를 사용했는데 네. 시계를 봤을 때 시야를 방해하는 빛 반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유리보다 이게 더 빛 반사가 없다. 그러네, 그러네. 예, 패브릭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네. 차가운 전자 제품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한 감성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테리어 용품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쪽에서 관심이 많으시죠. 저희 제품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벽걸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추후에 네, 아닙니다. 지금 형태는 벽걸이인데 네네. 사실 액세서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추후에 발매되는 이 액세서리들을 통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형태의 오라클을 완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또 여러 가지로 붙는 거예요? 네, 뒤에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아, 살짝 그렇지. 여기 지금 마운트가 있으니까 뒤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죄송스럽지만 약간 덕후 느낌이 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한 분야에 이렇게 올인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각각의 숫자들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잘 보이게, 크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덕후들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코발트 오라클 반드시 구매해야 될 이유 말씀드릴 네. 수 있는 10초의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제품은 모든 측정값이 정확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아, 정확하다. 네네. 시계를 보면서 이 공기도 함께 볼 수 있는 편리함도 갖고 고장 없이 어디 가면 사기 쉬워요?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네. 오라클 미세먼지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쇼핑 탭에 가시면 네. 맨 위에 있는 게 저희 스토어입니다. 아, 쇼핑 탭을 또 눌러야 된다? 네, 밑으로 내려가셔도 있습니다. 네네. 나오네요. 네네네. 나오네요. 대부분이 33만 원이네? 코발트 들어가시- 스토어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거기 들어가셔서 네. 스토어 찜을 하시면 쿠폰이 발행이 됩니다. 예. 네, 그걸로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네, 대표님 오늘 통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네. 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발트의 김혜원 대표님이었습니다. CES 가전박람회 아시죠? 그 CES에도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코스트코나 베스트바이에 판매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뭐 대봐야 아는 거지 뭐 아직 알 수 없고요. 어쨌든 CES에 나왔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시계면서 동시에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VOC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세먼지 중에 지금 2.5 10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계 볼 수 있고 온도, 습도입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미세먼지.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보는 건 또 어떻게 하느냐?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잠깐 내려놓고 봐야 되나? 이건 지금 전시용으로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요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벽걸이로 거는 거예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벽걸이로 걸었다가 요걸 꺼내서 요걸 이제 세팅하게 돼 있는데 요 세팅은 뭐냐면 각각이 1번, 2번, 3번, 4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1번에다가 뭘 보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죠. 여기를 CO2가 뜨게 하겠다, 여기를 VOC가 뜨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네, CO2, VOC 이런 식으로 세팅을 바꿔놨어요. 온도, 습도 이렇게 이걸 세팅을 하고 있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이스트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잠깐만 내가 이래서 카이스트를 못 갔구나 이런 자괴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CO2, VOC 이게 뭔지 헷갈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게 CO2고 이게 VOC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CO2가 0.6, 0.7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요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심각한 문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니까 사용자가 직접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지간한 집에는 벽에 시계가 꼭 붙어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거든요. 시간이 뭐 잘못 지나가도 뭐 그냥 약속 좀 늦는 정도지만 방에 이산화탄소가 꽉 찼다 그러면 죽잖아. 그럼 죽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깥의 미세먼지 봄철이나 편서풍 불 때만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실내 미세먼지는 훨씬 더 유해하고 훨씬 더 오랜 기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못지않게 공기질도 매일 매순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기질 측정기는 집에 아예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기질 측정기가 없으면 환기는 언제 하나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죠. 사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환기 해야지 하면서도 한 번도 안 하게 돼. 겨울철에는 특히나 찬바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환기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뭐 공기청정기 있으면은 집에 공기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기청정기 회사들이 광고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들은 공기청정기가 있으면은 집안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광고를 했어요. 일리는 있지. 미세먼지는 일단 걸러줘. 근데 공기청정기는 정말로 좋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장치는 절대 아니죠. 뭐 하는 장치냐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그냥 필터예요. 필터에 그냥 선풍기 틀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공기 중에 미세먼지만 있어? 우리 가정에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인간 자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완동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스레인지도 있어. 여기서 공통적으로 뭐가 나올까?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죠. 특히 가스레인지는 산소를 막 빨아먹고 이산화탄소를 막 내놓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이런 거는 공기청정기로는 거의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전혀 걸러내지 못하죠. 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더러워졌다 이러면 당연히 창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환기밖에 답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열교환기를 이용한 시스템이 있어서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아파트에 있는 건 너무 작아서 이 전기료는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환기하는데도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센서가 왜 필요하냐면 환기가 충분히 됐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환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면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들은 이산화탄소 센서가 안 들어있습니다. 다 미세먼지 센서까지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질 뭐 빨개졌어요, 공기질이 나쁘구나, 파래졌어요, 공기질이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더 중요한 이산화탄소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센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허접하게 생긴 요게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되게 비싸.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자체가 비싸요. 이산화탄소 센서가 비싸기 때문이죠. 이 카이스트 분들이 원래는 공기 중에 방사능이나 아니면 뭐 라돈 뭐 이런 거 측정하는 장비 만드시던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이렇게 공기질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거지. 근데 연구실에 자꾸만 이게 뭐 미세먼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되는 게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이거 그냥 크게 만들어서 벽에다 걸자 이러고서 그냥 실험실에 있는 장비 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벽에다 걸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를 그냥 제품화 시키면 되겠네, 이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 그냥 제품이 뚝딱 나오는 거. 이게 역시 천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게다가 방사능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한 지표 같은 걸 검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를 추구합니다. 제가 좀 어이없었던 게, 여기 디스플레이를 이거 그냥 LCD로 하면 되지 않나? 말씀드렸더니 이게 LCD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LCD 자체가 약간이긴 한데 그래서 열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 온도 센서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대요. 굳이 그 온도 센서의 1, 2도 올라가는 거, 그걸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LCD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공돌이들입니다. 시간은 또 100만 분의 2초 오차라고, 딱 지금 100만 분의 2초 오차. 그런 걸 왜 굳이 정확하게 하냐고. 아무튼 지독한 공돌입니다. VOC는 뭐예요? VOC는 우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새집 증후군 아니면 뭐 세차 증후군 이런 것들이 다 VOC가 막 나와서 생기는 거예요. 포르말데이드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 다 유기화합물의 일종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냄새 맡고 있으면 막 머리 아프잖아요. 어지러워지고. 뭐 VOC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유독성 물질도 있기 때문에 VOC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환기를 더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심하면은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애매해요. 애매하죠. 사실 언론에서도 항상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니까 창문을 닫으세요, 아니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니까 자동차를 내기순환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수치를 좀 보고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집안의 미세먼지가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집안의 미세먼지가 많다 이런 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중국 탓이지, 가정에서 고등어를 튀겨서 미세먼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예전에 진짜 그 얘기를 했지만 환경부가 진짜 실수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굳이 중국 탓이라고 먼저 하고 고등어 얘기는 나중에 꺼내도 됐어. 근데 왜 그때 섞어서 얘기를 하냐고. 아무튼 그때 조금 잘못했지만 고등어를 튀겼을 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보다 훨씬 많다, 이 말은 맞아요. 넌센스지만 그게 맞아. 그래서 창문을 일단 환기, 이산화탄소 때문에라도 환기를 시켜야 되고, 미세먼지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그래서 공기청정기 열의를 시켜서 이 내부의 미세먼지를 또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미세먼지 어느 정도 있는지, 실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있는지 센서를 통해서 확실히 보고서 창문을 여냐 마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세먼지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나쁘니까 환기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잖아요. 이게 공기질,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장비 하나쯤은 집에 꼭 비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 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사실 알기 쉽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제품이 아주 바람직한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 Moker. 오히려 가정보다는 직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장 이런 그러네. 회사, 직원들이 공장.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이렇게 잠이 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해라.